엄마, 나 아빠 아들 아니야? 아들의 말에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도 떨어뜨렸고 펄펄 끓던 된장찌개의 냄새도 그 순간만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앞의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은 조용히 서랍에서 꺼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빠 서랍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이건 엄마가 숨긴 거죠. 나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었던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옥자야, 미안하다. 나는 태수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 문장이 내 눈앞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내 이름은 정옥자, 올해 73입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슈퍼를 혼자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벌써 15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태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진이도 참 고운 아가씨고 손녀도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복 많은 할머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태수는 남편 철구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저는 29이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던 친구 영신이와 함께 한창 청춘을 즐기던 시절이었죠. 영신이의 오빠가 미국에서 잠시 귀국했습니다. 나보다 8살 위였고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나는 그 사람의 매너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의 어느 날 술에 취해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하룻밤이었어요.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영민 오빠는 갑자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내 몸에서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던 저는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철구였습니다. 철구는 나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구애에 닫혀있던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감췄습니다. 다신 아무도 이 진실을 알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 그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다 묻고 살고 싶었단다.
태수는 며칠 동안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나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고 나서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 진이가 대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애 아빠가 조금 지쳐 있어요. 혼자 있고 싶대요. 진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진이가 홀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진이야, 태수는 괜찮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태수 씨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남편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그 말에 나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준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하지만 그 후로 태수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버린 듯한 눈빛,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고, 회사도 자주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40년 전, 그 여름의 친구, 영신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영신이는 조용히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엔 수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자야, 잘 지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을 넘게 못 본 친구. 그 시절 나와 젊음을 함께했던 단 하나의 친구.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영신아, 네가 어떻게 여길? 영신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 미국 다녀왔어. 오빠 장례식 때문에. 그 말에 나는 다시 몸이 굳었습니다. 오빠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 근데 오빠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거든.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영신은 작은 가방을 열더니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빠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야. 그리고 그녀는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DNA 검사 결과가 있어. DNA? 오빠가 죽기 전에야 겨우 자기가 한국에 남긴 모든 흔적을 정리하려 했어. 설마.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 네 아들이 자기 아들인 거 마지막에 알게 됐더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철구도 영민도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옥자야, 오빠가 남긴 유산이 꽤 많아. 미국에서도 사업 크게 했거든.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근데 그건 네가 정할 문제가 아니야.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엉켜 있었습니다. 과거도, 진실도, 남겨진 유산도, 그리고 아들 태수. 며칠 뒤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태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그리고 DNA 결과지. 태수는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네 진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거야. 아들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긴 글을 읽는 동안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쩌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신과 미국 측 변호사가 함께 태수를 만났습니다. 유산 상속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그 사람을 모르고 자랐고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의 아들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지금까지 곽철구 씨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태수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태수는 분명히 아팠지만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선 이미 모두가 알 정도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철구 씨 아들이 아니라잖아? 아니 그럼 그 슈퍼집 할머니는 딴 남자랑 애를 낳은 거야?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나는 다시 슈퍼 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진이야,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보겠니? 태수 씨가 그랬어요. 이제 엄마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히 먹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내 마음까지 헤아려 줬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남편 철구의 묘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말없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끝까지 말 안 해줘서 고마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태수 정말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가 됐어요. 그리고 진이도 내 편이 되어줬어요. 저는 묘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나는 다시 슈퍼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 따가웠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말한 거 미안해요. 솔직히 나도 우리 애들 어릴 때 속 썩인 적 있었거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는 게 참 마음 같지 않죠. 그날 밤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그럼 엄마는 괜찮다. 너야말로 잘 지내니? 저도 괜찮아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엄마 아들인 건 변함없어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전화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수는 정말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태수가 아기였을 때 사진, 철구가 아기를 안고 웃던 얼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그 모든 순간이 가짜였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진짜였습니다. 아무리 피가 다르다 해도 우리의 시간은 진짜였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손녀들과 함께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태수야, 유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받기로 했어요. 나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처음엔 거부감이 컸어요.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렇겠지. 근데 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일 수도 있다고.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은 나를 생각했다는 증거라고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성숙하게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유산 절차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 쪽 친척들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영민이 남긴 유언장이 법적으로 명확했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태수는 꽤 큰 액수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의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지역 청소년 센터에 기부하고 일부만 가족을 위해 남겼습니다.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옥자 씨, 정말 대단하네. 슈퍼 다시 열 줄은 몰랐어. 살려면 살아야죠. 근데 있잖아. 아들이 그 돈 다 기부했다며? 나 같으면 절대 못해.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철구가 밝게 웃으며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꿈에서 깼을 때 나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제야 좀 편안한가 봐요.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 사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만 주세요. 왜? 태수 씨가 아이들 방에 아빠 사진 걸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철구를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철구가 태수를 엎고 해맑게 웃던 사진.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낙엽이 지는 어느 날, 저는 태순의 가족과 함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철구와 나란히 누운 그 앞에서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저, 많이 늦었죠. 태수는 작은 돌을 정리하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껏 너무 아버지인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아들의 옆에 앉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들었죠? 슈퍼 앞 벤치에 앉아 해질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젠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인사하며 말합니다. 할머니, 사탕 있어요? 그럼 있지. 사탕 바구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멀어져 가자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는 게 참 복잡하고 참 고단해도 그래도 이렇게 웃는 날도 있으니 살아보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 편지를 슈퍼 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철구가 남긴 편지, 영민의 유언장, DNA 결과지, 모든 진실을 조용히 감춰두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꺼내지 않아도 우리 가족은 충분히 단단하니까요. 태수야, 진이야, 고맙다. 저는 오늘도 작은 슈퍼 문을 엽니다. 그 문 너머로 지나간 날들이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듭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갑니다. 삶은 늘 계산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고 돌아 그 자리로 다시 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가족 아닐까요? 이제는 편지 속 진실보다 지금 눈앞의 웃음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